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시사인이 해마다 대통령과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특히 이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지 그 해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조사는 시사인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가장 먼저 국가기관의 신뢰도부터 한번 보시죠.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파란색이 신뢰한다라는 응답인데 국세청과 질병관리청이 5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질병관리청이 5.12점으로 9개 기관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기는 해요. 그런데 하락폭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57점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 각자 도생을 추구하는 과학방역의 결과겠죠. 자,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입니다. 3.32점인데 국회는 전통적으로 가장 낮게 나와요. 그 다음이 용산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뒤에서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기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과거 청와대라고 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예요. 3.42점. 국회 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이 검찰입니다. 3.66점. 근데 검찰은 이전에도 주로 3%대를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것이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지지 정당별로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자, 지지 정당별로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그 데이터인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무려 6.29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는 거꾸로 1.68점. 양쪽이 이렇게 확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다리 벌어지듯이 벌어졌어요. 근데 평균은 3.66점. 그러니까 이전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평균치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지지 정당별로 신뢰도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맨 왼쪽에 보시면 박근혜, 이명박을 수사하던 2017년, 2018년에도 물론 지지 정당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 올해 2022년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히려 변호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게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당시에는 탄핵에 이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명분이 충분하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퇴임 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 부인까지 지금 털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가장 위협적인 차기 주자라는 것 외에는 이 수사의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위부터 7위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다 여권 인사들이에요. 심지어 한동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만 죽이면 검찰공화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자, 웃긴 게 4위가 한동훈입니다. 윤석열보다 오히려 높아요, 신뢰도가. 그리고 그 위에 2위에 이준석, 3위에 홍준표, 그 밑에 6위에도 안철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당대표를 하거나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동훈이 이 사이에 4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프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위가 한동훈이에요. 11.8% 나왔고요. 2위는 누구겠습니까? 이준석? 홍준표? 아니에요. 2위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8.3%. 그리고 3위가 홍준표. 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한동훈을 꿈꿀 거다. 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보면 지금 검찰과 여당이 손을 잡고 이준석을 털고 있는데 이준석을 턴 다음에 이준석을 죽인 다음에는 다음 주자 홍준표를 타깃으로 삼겠다. 지금 안철수, 저 밑에 있는 안철수는 지금 조용하잖아요. 자, 그럼 이어서 대통령실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보자고요. 2012년부터 11년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첫 해 올해가 11년 중에 꼴찌입니다. 취임 직후 다른 대통령들 보면 박근혜의 경우에도 5.72점이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5.86점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취임 첫 해에 5점대도 아니고 4점대도 아니고 3.42점, 신뢰도가 3.4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남짓만 신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 신뢰도를 보면요. 박근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50% 안팎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2.4%까지 신뢰도가 나왔어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신뢰도는 반토막입니다. 25.7점밖에 안 나왔어요. 거꾸로 왼쪽에 빨간색을 보시면 불신인데 불신은 무려 3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실 말고 이 기관 말고 대통령 인물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한번 보죠. 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1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이 3.62점, 13년 중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임기 말과 비교를 해봐도 이명박이 3.95였고요. 박근혜가 3.91,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려 4.59, 5점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의 취임 첫 해가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보다 오히려 더 낫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데이터가 나왔던, 임기 말 데이터가 나왔던 이 2016년 8월 말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때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정윤회 문건 이미 다 터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선일보가 우병우 비리 파헤치면서 청와대하고 혈투를 벌이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박근혜 게이트가 활짝 열리기 직전, 그 초반에 지지율이 폭락하던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의 박근혜보다도 지금의 윤석열이 신뢰도가 더 낮다.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지금 여기에는 6가지 항목만 나와 있는데요. 도어 스태핑,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그리고 인사 문제, 그리고 당내 갈등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 문제, 이렇게 6개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이 몇 가지 주요 행보 중에서 빨간색 막대 그래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는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꼽았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3.88. 거꾸로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 이 숫자 한번 보세요. 파란색 0.64, 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뿐만이 아니고요. 평균치도 가장 낮고 2.43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당층도 2.02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가장 낮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높게 나오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김건희 문제가 많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검찰 신뢰도하고 종합을 해서 보면 이 김건희를 둘러싸고 범죄 혐의가 뻔히 보이는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족족 무혐의 그리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법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특검 받고 김건희를 빵에 보내라.